자, 안녕하십니까. 홍화상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거는 초음속 전투기 F-22 랩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음속 돌파를 한 전투기입니다. 현재 최강의 전투기죠. 전 세계에서는 뭐 1대 144로부터 이겼으니까요. 자, 소위 마하를 돌파한 전투기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 작품이 바로 이 마하경영입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께서도 이 전 세계의 사례를 놓고 마하를 돌파한 음속 돌파를 한 사례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건희 회장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의미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의 이재용 부회장이 하는 행보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이 비행기입니다. 현재 지금 지구에서 인간이 개발한 비행기 중에서는 가장 빠른 비행기입니다. 자, 이건 좀 소리를 죽이겠습니다. 제트기가 음속의 적어도 2배 가까이 이제 음속 돌파한 비행기 자체가 없습니다. 항공기 모든 것들이 시속 800km로 지금 날아다니니까 음속 돌파를 하려면 시속 1200km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비행기가 음속 돌파 기본적으로 1200km 이상, 지금 이 랩터 같은 경우에는 음속의 거의 2배 지금 속도로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로 비행기가 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비행기의 부품 수는 보통 200만 개입니다. 200만 개. 그러려면 재료공학, 그 다음에 기초물리, 화학, 비행기의 모든 엔지니어링이 이 200만 개 부품을 전체를 바꾸지 않으면 음속 돌파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부터 속도를 올려서 마하 돌파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 마하 돌파 경영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미국 하와이에서 96일 동안 장고를 한 끝에 2014년 4월 17일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결론을 내린 게 2014년 4월 17일이지 그 전에 이미 12년 동안 2002년부터 마하 경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하와이에서 귀국하셨는데 하와이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 그러면 비서팀이 말이죠, 굉장히 바쁩니다. 보통 이건희 회장이 해외 체류를 장기 체류를 할 때는 뭔가 비장한 지금 어떤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는데, 보통 비서팀이 7명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비서팀장이 있고 그 밑에 팀원이 있죠.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일 바쁜 사람은 비서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비서실장 있잖아요. 비서실장은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건희 회장이 해외 나갔을 때 삼성그룹 내의 모든 문제를 전부 보고받고 컨트롤 타워로서 본인이 지시를 하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갖고 회장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받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이 새로운 경영 모델을 만드는 거, 이런 거 때문에 비서실장은 그냥 한국에 앉아서 일하고 있으면 되고, 이건희 회장 본인은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인 비서팀 7명만 데리고 수행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서팀과 수행팀은 별도인데 광이 큰 의미로는 비서팀 내에 수행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보디가드 이런 게 아닙니다. 당대 삼성그룹 내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비서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야행성입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있거나 어딜 계셔도 자기가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비서팀장을 불러가지고 밤에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내일은 내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어디를 좀 가야 되는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어떤 사람하고 토론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 한번 조사해보고 그 사람과의 약속 일정을 잡아라, 이런 식의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서팀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삼성의 계열사 중에 뭐 기획팀이나 아니면 비서실이나 이런 데 지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리포트 조사를 시킵니다. 비서팀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면
회장이 일주일 동안 얘기하거나 지시한 내용을 일주일 동안 받아 적으면 그게 1년치 다이어리 한 권, 그러니까 대학 노트로 거의 뭐 한 권 정도의 내용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 회장의 지시사항이 그 노트에 받아 적은 거를 삼성은 그 노트를 항상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갖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지시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가 안 했는가를 다 점검합니다. 자, 실리콘밸리 이제 하와이에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리콘밸리, LA, 샌프란시스코까지는 뭐 거리가 별로 멀지 않죠. 가까우니까 뭐 비행기 날아가면 뭐 1시간이면 갈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내일부터 만나야 될 사람들이 미국의 CEO들과의 어디서 만날 것이며 몇 시에 만날 것이며 그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될 대상, 아니면 식사를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들을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 내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정리시킵니다. 그러면 동선도 다 관리해요. 그래서 회장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어느 호텔로 가서 그 상대방의 회장을 만나고 그때 교통시간 걸리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트래픽이 걸리는 시간은 빼고 그 최단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선도 비서팀에서 한번 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면담 시간은 몇 분 혹은 몇 시간을 할 것이냐, 이것도 다 정합니다.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다면 뭘 먹을 것인가, 상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전부 다 미리 사전에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특히 그 당시 중요했던 거는 이건희 회장이 그때 2014년 경우만 해도 그 주치의들이나 이런 비서팀에서 이 건강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식단을 관리했습니다. 이미 그때도.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전부 피했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방장이 동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상하이에 출장 갔을 때 그 무렵에 그때는 아주 그 호텔에서 상하이 교민들을 만났는데 주방장이 동행해서 음식을 전부 싸갖고 왔습니다. 주로 뭐 나박김치 이런 채소류로. 나박김치 같은 거는 뭐 중국에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심지어 일본에 그 출장을 갔을 때도 그 오사카의 그 한식당, 제가 저도 단골로 댕긴 데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비서가 그 회장이 식사하는 방, 그 혼자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또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방 입구에 서서 회장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전부 통제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다 피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 회장이 밤새도록 얘기한 내용을 비서팀장이 노트에 받아 적어가지고 그 중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삼성 내 계열사에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그룹 비서실장한테 그 내용을 전부 전달을 하고, 그룹 비서실장은 해당 계열사에게 전부 조사시켜가지고 그 보고서를 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통 뭐 7명 이상이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이건희 회장께서 96일 동안 하와이에서 체류하면서 샌프란시스코, 특히 실리콘밸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구상한 내용을 이제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자, 마하 음속의 2배로 날려면 엔진 힘만 2배가 되면 되는가? 아니다. 재료공학, 기초물리 모두 바꿔야지 초음속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2002년부터 마하 경영이라는 말을 했고 2014년에 하와이에서 귀국을 하면서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조건을 제시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설계부터 엔진, 부품, 소재 모든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개수는 200만 개다. 삼성의 37만 명의 직원들이 의식개혁을 전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존의 경영 행위를 버리고 새롭게 틀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1등은 하고 있지만은 1등의 한계를 돌파해서 2등이 추종부로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마하경입니다. 자, 그래서 2004년에 이미 1차적으로 마하경영 하우투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보고서가 이미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해외 사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한계의 발견, 문샷 싱킹. 뭐 이거는 문샷 싱킹이란 말은 지구에 앉아가지고 달을 그 망원경으로, 전체 망원경으로 보면서 달 표면은
호두 껍질처럼 울퉁불퉁하더라. 아니다. 우리가 더 좋은 망원경으로 보니까 울퉁불퉁하지만은 그 울퉁불퉁한 그 자국, 곰보 자국의 면적이 뭐 서울운동장에 500배, 1000배씩 되기 때문에 실지감은 평지더라. 이게 이제 멀리서 뭐 문샷 싱킹인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달나라에 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그는 달나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화성도 마찬가지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멀리서 망원경으로 화성 들여다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미 지금 실천 단계 직전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달나라 관광하고 화성 관광이 지금 달나라 관광은 2005년경에 딱 이루어질 거고 그 무렵 지나서 화성 관광도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요금 다 책정해 놨잖아요. 뭐 달나라 관광은 처음에 5억 원인데 값이 너무 비싸니까 좀 내리겠다. 화성 관광은 뭐 1억 원까지 내리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만 해도 달나라 관광, 화성 관광 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부터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6년 만에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샷 싱킹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고 미국의 그 구글 엑스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바로 그 개발한 이론입니다. 문샷 싱킹이라는 이론을 만들어서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핵심 부서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과학은 달에 가야 할 수 있는 탐사선을 좀 제작을 옛날에 해서 갔다 왔는데 이거보다 더 멀리 그러니까 화성이고 뭐 토성이고 안에 지금 화성이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달 가는 거는 이제 이미 아마추어 시대의 얘기고 화성을 가는 건 이제 프로 시대 얘기인데 화성까지 가려면 10% 개선해갖고는 안 되고 1000% 개선을 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구글의 엑스랩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 삼성이 해야 될 문제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혁신을 다시 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좀 현실적인 지적인데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는 생산 혁신만 지금까지 모든 걸 추진해 왔는데 설계 혁신을 바꿔야 된다. 즉 생산 혁신이라는 거는 어느 한 단위 혁신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프로세스의 전체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독일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생산할 때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생산은 자동차의 기종이 많으니까 한 플랫폼에서 전에는 요거는 폭스바겐 반개차만 생산하는 라인이다. 요거는 그보다 큰 중형차를 생산하는 라인이다. 이거는 그보다 큰 대형차를 생산하는 라인이다. 그러니까 소형차에서도 종류가 많고 중형차 종류가 많고 대형차 종류가 많은데 요걸 갖다가 전부 플랫폼이 다 틀려가지고 그 플랫폼에서 자동차를 그것만 반개차만 생산하고 이쪽에서는 중형차 중에서 뭐만 생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예 플랫폼을 크게 한 3개 만들어 놓고 소형차 플랫폼에서는 그 소형차가 생산할 수 있는 여기서는 폭스바겐 뭐 골프도 생산하고 뭐 이 소형차 종류가 많으니까 모든 소형차를 한 라인에서 한 플랫폼에서 생산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이 프로세스 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위 자동차별로 전부 생산하던 것을 한 프로세스로 집중해서 이 설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독일의 폭스바겐의 혁신이었죠. 이런 사례를 또 제시했고 누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가, 게임의 판을 누가 바꾸는가, 뭐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한 거죠. 요 대목은 제가 요 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좀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제 4부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되 디자인 싱킹이라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건 어느 회사나 뭐 좀 다 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스탠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켈리 교수가 만든 디자인 싱킹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첫째는 1단계가 공감, 즉 사용자의 니즈를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그 모든 제품을 만들 때는 사용자 니즈 이전에 뭘 했냐면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동차를 만들겠다. 뭐 이러이러한 세계 최고의 100인치짜리 테레비를 만들어서 1억짜리 테레비를 ULED를 한다. 그러면 일단 기획부터 하고 나서 후에 사용자의 니즈를 조사했는데
거꾸로 이제는 사용자의 니즈를 먼저 조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2단계에 가서는 사용자의 니즈를 조사해 보니까 사용자의 요구와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용자의 니즈를 충족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공감 단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관측치를 분석하고 이를 합성해서 사용자와 팀이 확인한 핵심 문제를 정의한다. 즉 인간 중심적, 소비자 중심적으로 유지한다. 3단계 아이디어화. 가정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이 뭐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테레비 100인치가 아니라 300인치, 500인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 큰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가 이제 뭐 100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사실은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의 시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던 아파트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 그 아파트 안에 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극장이 돈 받고 상영하는 극장이 아니라 그 아파트의 입주민이 USB에 영화를 하나 담아오면 그 아파트 관리인한테 내가 빈 시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빈 시간에 나 혼자 이 영화를 보고 싶다 하면은 그 USB 영화를 틀어줍니다. 그건 아파트 입주민만 가능한 거예요. 그 화면이 400인치 정도 될 겁니다. 400인치. 그런데 이런 그 개별 영화관이 일반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이런 영화가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가 100층이면 100층짜리 아파트에 사는 그 최고급 아파트의 거주민을 위해서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소비자의 그 니즈 아이디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점점 더 그 단지화되고 대형화되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 외국은 지금 벌써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가 그랬어요. 68층인데 28층에 그 영화관이 있어갖고 저 혼자 가서 영화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즉 솔루션을 생성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서 목표를 추진하면서 발견된 각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이제 그 모든 문제점을 다 조합을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소위 프로토타입을 만들죠. 프로토타입. 그래서 일단 샘플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실험을 해보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수정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지금 이 5개의 이 디자인 थि킹의 5개 단계 중에 지금 이렇게 결론을 나는 겁니다. 자, 이건희 회장이 미국에서 무지하게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그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전부 면담을 하고 다 들어보고 비서팀장이 옆에 수행을 하면서 전부 받아 적고 그 내용을 가지고 회장한테 보고를 하고 회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음속 돌파를 해야 삼성이 살 수 있다. 지금 같은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이건희 회장이 제시한 게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이번에 조사하면서 뭐 상당히 좀 판단이 좀 헷갈리는데, 자, 바로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라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란 사람이더라고요. 뜻밖의 이란 사람. 이 사람인데 나이도 몇 살 안 됐어요. 뭐 나이도 좀 50대인데 사람 이름은 사드 아미디, 이란 출신이고 2006년에 혁신 플랫폼인 플러그 앤 플레이를 설립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약 90억 달러 이상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10,000개를 다 한 건 아니고 일부 좀 많이 성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지금 2014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6년 전입니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갖다가 해외 대기업 혹은 투자 기업들한테 돈을 모으는데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스타트업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돈을 대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나 대기업 쪽에서 맞다. 네가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이런 혁신 플랫폼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럼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모아서 추진한 회사를 보니까 놀랍습니다. 페이팔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드롭박스가 이미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니, 가드너스 헬스, 드롭박스, 랜딩 클럽, 테너, 그다음 디프스케일 A1, 이 테슬라가 지금 인수를 했네요. 나중에. 그다음 테너는 구글이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허니라는 기업은 페이팔이 인수를 했고요. 페이팔은 나스닥이 또 같이 갔고요. 이렇게 고성장 스타트업을 이미 98년부터 스타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장 이 사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세계적인 대기업들이거나 투자회사들한테 돈을 모금을 해서 저러한 스타트업들을 같이 지원해갖고 성공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생긴 거는 제3국에 와가지고 좀 이란 사람인데 특이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이런 걸 성공시킨 걸 보고 이건희 회장이 바로 이 사람의 모델을 플래그 앤 플레이의 모델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얘기가 지금 삼성이 이 직후부터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플랫폼 회사를 사들인 것만 60개가 넘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도 제가 알기에는 한 거의 200개 지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산 게 하만전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한 그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번 달에 2월 달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지금부터 나는 기업을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으로 회사의 사업 분야를 조정한다라고 제조 아닌 투자 기업 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지금 손정희 회장도 촉이 빠른데 이건희 회장은 이미 2014년 6년 전에 이걸 예상을 하고 삼성 전체를 마하 경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정희가 지금 올해 실시를 했는데 손정희도 물론 장기간 구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이 확실히 촉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마하 하우투 보고서에는 과거에 관리의 삼성, 즉 이병철 시대의 삼성이 1.0의 시대였다면 혁신의 삼성, 즉 이건 시대는 2.0인데 2.0을 뛰어넘어서 마하 경영의 3.0의 시대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바톤을 3.0, 삼성의 3.0 시대, 마하 경영 시대를 이재용 부회장이 하려고 바톤을 이어받은 겁니다.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미 실리콘밸리 쪽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삼성 아메리카 얘기를 좀 해서 지금 그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할 텐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지하게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회장의 생각은 선발의 차이고 후발의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마하 3.0, 즉 마하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하 경영의 이론을 확립해 놓고 하시다가 2015년 5월에 심근경색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고 그 바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일단 받았는데 사실은 이건희 부회장께서 병원에 입원하심으로써 삼성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현재 이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마하 경영에 대해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참여한 마하 경영 문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